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러지에 대한 그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이 형식 문장인데요. 이 형식 문장에서 이 보호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구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이와 같은 형용사 절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오고 such as, 즉 for example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는 are reaction. 여기서 re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예인들 리액션 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인지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절을 쓰면 that을 쓰면 되는데 이와 같이 구를 쓰기 위해서 이 전치사 of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뮨 시스템 하게 되니까 이제 면역 체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to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구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뮨 시스템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고 이제 컴마가 나오면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뭐 등위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사, 관계사가 없으면 분사 구문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 컴마가 없는데 또 이와 같이 주어가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어 같죠? 그러면 여기 주어가 두 개라는 얘기는 앞에도 문장이고 뒤에도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등위 접속사가 보이질 않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보이질 않으면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되는데 이와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와 같이 앞에 문장이 많은데 뒤에도 문장이 왔다. 그런데 여기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않는데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아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명사와 명사 사이 아니면 동사와 동사 사이 아니면은 뭐 목적어면 목적어 사이 이와 같이 같은 성격의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 즉 이 주어와 이 주어 사이에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encounter해서 encounter 하게 되면 이제 뭐 직면하다, 마주하다, 뭐 접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encounter 이게 이제 타동사기 때문에 encounter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를 지금 받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선행사를 쫓아서 앞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which의 선행사는 이제 common substanc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ubstances 하게 되면 이제 흔한 물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기서 in every life는 앞에 있는 encounter를 수식을 해주니까 부사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그러한 흔한 물질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컴마가 왔습니다. 근데 컴마 뒤에 such as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for example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컴마가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such A as B 그러면 B 같은 A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는 A such as B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컴마가 있게 되면 그때는 for example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certain foods 해서 어떠한 특정한 음식들, 그 다음에 dust, 먼지, 그 다음에 pet dander, 그래서 그러니까 애완동물의 그 비듬, 뭐 이런 거죠. 이 dander가 비듬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or 또는 pollen, 그래서 이제 꽃가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o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컴마들은 전부 다 이 or 대신에 쓴 것입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certain food or dust food or 그 다음에 pet dander or 막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or 대신에 컴마를 이렇게 찍어서 이 or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는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and가 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and가 오게 되면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but이 오면 달라집니다. but은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ut일 경우에는 그때는 이 앞에 있는 콤마는 but 대신 쓴 게 아니라 그냥 and인데 이 or 또는 and는 그때는 이 앞에 있는 이 콤마들은 뒤에 있는 이 or 또는 and를 대신해서 쓴 것이다. 단 but은 예외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접속사에 대한 개념 이제 많이 아시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독립부사절이 이와 같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독립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주절이 뒤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주절이 또 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통 이와 같은 이 부사절은 주절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독립부사절 형태로 이 꾸밈을 받는 이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이와 같이 컴마를 찍어서 뒤에 수식받는 동사가 도치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컴마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독립부사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 받는 동사가 앞으로 가니까 도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수식받는 문장이. 근데 그 수식받는 문장이 도치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컴마를 찍어서 도치를 시켜서 이와 같이 지금 독립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독립부사절을 이와 같이 앞으로 뺐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뒤로 보내버리면 이 부사절이 이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요 동사만을 꾸며주는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면 또 얘만 꾸며주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두면 또 얘만 꾸며주는 즉 요 동사 to만 꾸며주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엔 그냥 아예 맨 앞으로 갖다 놓자. 그러면 이 독립부사절은 뒤에 있는 동사 두 개, 즉 얘와 얘를 동시에 다 꾸며주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뒤에 두질 않고 아예 앞에 이렇게 공통 분모처럼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앞으로 보냈을까? 그거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도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해석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어느 것을 꾸며줘야 될지 이 혼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다 꾸며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맨 앞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다면, 이 and 이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냥 뭐 뒤에다 써도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맨 앞으로 보낸 이유는 꾸며줄 동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여기에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맨 앞에 두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과 분석을 해보면 비록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해가 없지만, 자, in some people. 자, 여기서 in some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저처럼 형용사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또 독립부사구라고 한다면 여기에 컴마를 찍어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사구라면은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가 있어요. 그렇죠? 도치가 안 돼 있죠. 근데 여기 컴마도 없어요. 물론 때와 뭐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나 부사구일 경우에는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컴마를 안 찍어도 요즘에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면역 체계는, 그래서 in some people이 원래는 the immune system in some people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여기에 있는 면역 체계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를 이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 도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이거를 형용사 앞에 있는 이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니까 도치될 게 따로 없죠. 그러니까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 있어서의 면역 체계는, 자, treat. 자, 여기서 이제 treat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다, 대우하다, 뭐 그런 의미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such,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오고 as, 그 다음에 여기 B가 왔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such A as B, 그럼 B 같은 A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은 이것을 취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알러젠을 해로운 그러니까 공격자로 취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서치는 이 as와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이 알러젠을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예요. 지시 형용사. 그래서 그러한 알러젠을 해로운 침략자로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such as는 앞서 설명드린 such A as B, 즉 B와 같은 A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등위 접속사가 왔죠. 그럼 등위 접속사가 오면 무조건 뒤를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뒤에 딱 끊어서 보니까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와 연결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여기에 컴마가 없는 and는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다라는 순서가 정해지는 것인데, 컴마가 없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동시에 이루어져. 아니면 순서에 그냥 꼭 순서를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이렇게 and 앞에 컴마를 찍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그 항원을 해로운 공격자로 여기고 lunches 해서 이제 여기 보면 an inflammatory 그다음에 defense mechanism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방어 메커니즘을 이제 런치 하니까 여기서의 런치는 이제 뭐 발사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놓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에 여기 주어가 있었던 거죠. 이 런치스 앞에 주어가 있었던 것인데 앞에 있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주어와 지금 여기도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즉 주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어와 이 주어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대명사,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등위 접속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위 접속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 produce의 주어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동사와 동사, 즉 동사와 동사 사이. 그러면은 그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동사하고 이 동사 사이에는 접속사가 보이질 않죠. 근데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분사가 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법 문제 풀 때 보시면 준동사를 제외한 동사에다 밑줄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동사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 둘.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 셋.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넷. 그러면 동사가 4개면 접속사가 3개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n-1 되는 거니까 3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여기 접속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속사 있죠. 둘. 그 다음에 여기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셋. 그러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주격 관계대명사 대에서 생략을 해버렸어요. 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접속사가 하나가 모자르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법 문제 풀 때는 특히 이제 뭐 고3 학생들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고 일단 무조건 접속사에 삼각형 표시하고 관계사에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밑줄 딱딱딱딱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는 거죠. 일단 동사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동사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동사에 대한 밑줄 딱딱딱 걷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접속사 개수 세면 돼요. 그래가지고 접속사 개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그 접속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분사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분사 구문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동사가 틀렸는지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없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것은 일단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따진다. 이 동사를 갖다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동사의 개수는 문장의 개수예요. 어차피 문장에는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사를 보는 것이 빠르다. 우리가 문장 보면 5가지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가지 형식에는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는 공통이에요. 그 나머지가 보어가 들어가냐, 보어가 안 들어가냐, 또 목적어가 있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냐, 아니면 목적어냐, 목적격 보어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어는 찾기 힘들어도 동사 찾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밑줄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밑줄 딱 꺼놓고 접속사 개수 세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어법 문제는 빨리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맞더라도 일단 90%는 거르고 이제 딴 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신 주격관계대명사인데 만들어내죠.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uncomfortable symptoms.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편한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염증을 일으키는 방어 메커니즘을 내뿜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배우셨죠?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인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이렇게 주어 앞으로 와서 도치가 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사 영어를 보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부사구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부사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구였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형용사구가 이렇게 도치가 된 거였구나, 그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주어 앞에 이렇게 전치사 구어만 이거 부사구야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니까 이 형용사 구가 도치되는 경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사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사구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부사구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그냥 무조건 부사구야 라고 오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형용사구가 앞으로도 도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원, 그 다음에 목적어 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마가 와가지고 또 새로운 문장의 시작인데, 여기 지금 분사 구문 형태로 이 형식 문장의 형태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접속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은 분들은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아실 텐데, 혹시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것인데, 그 성질이 같은 것을 잘못 연결시키면 그때는 전혀 내용이 엉뚱하게 흘러가서 문제를 풀거나 또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자, 더군다나 이와 같이 컴마 오고 이렇게 5월이 왔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컴마는 무엇으로 볼 거냐? 자, 여기도 원래 지금 여기 5호가 있다면 여기에도 5호가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A, B, or C 이렇게 있으면 맨 끝에 쓸 때 그때 이제 등위 접속사를 써주고, 이 앞에는 이 5호를 써야 되는데 대신에 그냥 컴마를 찍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기 지금 컴마가 왔는데 이걸 뭘로 볼 것이냐, and냐, but이냐, or 이거냐, 그거를 따져 볼 때 뒤에 접속사를 보시고 여기 or 이거다, 그러면 여기는 or, 그 다음에 여기 and다, 그러면 이건 and,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but이 오게 되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but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만 but으로 그냥 보는 것이고 여기는 and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나 but 이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왔습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and, but, or, so 이게 있는데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and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마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컴마는 또 뭘로 볼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접속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and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and로 보는구나. 그러면 red 그리고 each 그리고 watery eye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conjunctivalis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 세미콜론이 왔죠. 그러면 세미콜론이 왔으니까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and로 봐라. 만약에 특별한 접속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써줍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왔어도 접속사를 써줘요. 꼭 그 접속사로 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and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좀 컴마 있죠? 그럼 이 컴마를 뭘로 볼 것이냐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또 여기 뭐가 왔죠? 세미콜론이 왔죠. 그럼 앞서 여기 지금 특별한 게 없으면 and로 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or가 있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뭐다? 자, 여기까지는 이거 그리고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를 or로 보는 거예요. 또는 이거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러실 겁니다. 아니 이거 그러려면 그냥 and 쓰고 여기는 그냥 or를 쓰고 아니면은 여기를 그냥 컴마로 그냥 해가지고 or 이렇게 해버리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지문을 일부러 그래서 이걸 뽑은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이거 그냥 또는으로 보셔도 돼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콜론은 접속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and로 봐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것처럼 or가 있다면 그럴 때는 요거는 or로 본다. 그러면 결국 이 앞에 있는 것도 뭐다? or 이거다. 그러면 얘는 또 뭐다? 이건 뭐 and로 보셔도 되고 또는 or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and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뒤에 특별한 접속사가 없으면 and로 봐라. 근데 특별한 접속사 즉 and가 아닌 지금처럼 or나 but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를 써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요거만 남았네요. 일단 해석을 하고 요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증상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hay fever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건초 이렇게 이제 풀을 말리잖아요. 그래서 소 먹이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알레르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건초열 또는 고초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ay fever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wheezing 해서 이제 이렇게 숨을 쉴 때 이렇게 싹싹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는 coughing 그래서 이제 기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or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 or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미콜론이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red 이제 홍조가 끼는 거고 each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는 것이고 and 그 다음에 watery eyes 이게 뭐냐면
watery eyes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진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watery eyes 그러죠. 우리가 콧물이 흐르는 거 그럴 때 뭐 running nos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콧물이 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watery eyes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심하면 진물이 흐르죠. 그런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컴마가 왔어요. 컴마가 왔으니까 또 새로운 하나의 문장이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등위 접속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관계사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계사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사가 와서 이렇게 분사 구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위 접속사 and가 있었고 꼭 and만은 아닙니다. but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접의 관계라면. 근데 여기에는 an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주어하고 같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re known as 그래서 be known as 그럼 뭐뭐로 알려지다라는 그런 의미의 수고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왜 분사 구문이 됐냐면 they가 생략돼서가 아닙니다. they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거 they를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런데 결정타는 이 등위 접속사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개수 세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분사 구문이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and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동태 공식이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요 are라는 이 비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는 무조건 생략을 해요. 아주 미련 없이 생략을 해버립니다. 얘를 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생략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끝에 남은 이 동사를 이제 분사로 고쳐야 되는데 이미 분사로 되어 있죠. PP 형태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접속사하고 동사 개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동사가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네요. 그러니까 두 개죠. 그럼 이 동사와 이 동사 사이에 접속사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접속사들은 자, 얘네들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접속사는 또 이것들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는 접속사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접속사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동사와 이 동사 사이에는 접속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분사 구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접속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죠. 외우면 돼. 뜻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제일 어법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게 이 평행구조 문제입니다. 평행구조. 즉, 이 접속사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 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이 접속사와 컴마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문장 정확하게 해석은 못해요. 특히나 어려운 어법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의를 꾸준하게 보시면서 또 제 기존의 유튜브 강의에 보면 컴마 개념, 그 다음에 접속사의 종류, 접속사의 개념, 그러한 설명들을 한 유튜브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지금 제가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